수천 년 전부터 인간은 세상의 형태를 지도에 그리며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이 있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탐구에서 시대를 초월해 이어져 온 집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주의 형태가 무엇인지 알아내려는 집착이죠. 이 집착은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거의 본능적으로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모든 방향으로 끝없이 뻗어있는 거대한 무한 공간, 경계도 곡률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무한히 계속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주의 가능한 형태들은 정말 놀라운 기하학적 특이함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우주는 평평할 수도 있고 4차원 구처럼 곡률이 있고 닫혀 있을 수도 있으며 유한하지만 경계가 없거나 도넛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접혀 있어서 실제보다 더 커 보이게 만드는 착시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했으니 다시 우리의 환상적인 기하학적 여행으로 돌아가서 작은 사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미래 기술이 탑재된 우주선을 가지고 있고 그 우주선이 빛보다 훨씬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엄청난 기계를 가지고 여러분은 우주를 탐험하기로 결심하고 멈추지 않고 항상 똑바로 앞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공간의 한계에 도달하고 우주의 끝에 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형 우주선은 자연의 법칙이 부과한 속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빠르게 태양계를 벗어나고 우리 은하를 지나 우리 은하군과 이웃한 최운하단들까지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출발점에서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더 많은 우주가 스쳐 지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이상하게도 익숙해 보이는 은하들의 집단이 보이고 그 집단은 계속해서 곧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그쪽으로 다가가면서 우리 은하인 은하수와 마주하게 되고 계속해서 직진합니다. 잠시 후 여러분은 우리 행성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출발했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행 내내 한 번도 경로를 바꾸거나 되돌아가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관찰하는 규모에서는 우주 전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전반적인 기하학적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전체적인 형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직선으로 여행한 끝에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상상도 못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형태를 알아내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주 큰 규모에서 공간의 곡률을 측정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100년 넘게 아인슈타인 연구 덕분에 우리는 공간의 기하학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형태는 그 안에 있는 질량과 에너지의 양, 즉 그 내용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물질과 에너지의 밀도가 공간의 곡률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상 세 가지 가능성만 남게 됩니다. 공간의 곡률이 양수이거나 음수이거나 아니면 0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가능성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우주가 어떤 임계값을 초과하는 물질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다면 아주 큰 규모에서 공간은 약간 양의 곡률을 가져야 합니다. 마치 구의 표면처럼 말이죠. 이런 우주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직선으로 나아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주의 팽창 속도보다 더 빠르게 여행할 수 있다면 결국에는 반드시 출발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럴 때 우주는 닫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넘을 수 없는 경계나 가장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도 머리가 간질거리는 느낌 받으시나요? 처음에는 이 개념이 완전히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우주가 한계는 없으면서도 유한한 부피를 가지는지 이해하려면 우리 세계, 즉 지구본과의 비유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 표면, 즉 한정된 크기를 가지지만 경계가 없는 구의 표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선으로 끝없이 나아갈 수 있지만 결코 경계에 도달하지 않으며 결국 언젠가는 출발했던 바로 그 지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우주의 물질 에너지 밀도가 임계값보다 낮을 때입니다. 이 경우
우주는 매우 큰 규모에서 음의 공류를 가지며 공간이 어떻게 휘어지는지 이해하기 위해 쌍곡선 기하학을 가져야 합니다. 안장 표면의 형태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런 우주, 즉 열린 우주에서는 우주의 팽창 속도보다 더 빠르게 여행할 수 있다면 결코 출발점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어떤 고리도 형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린 우주에서는 공간이 끊임없이 흩어지며 열린 우주는 말 그대로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이자 마지막 경우는 우주의 물질 에너지 밀도가 정확히 균형을 이룰 때, 그때는 공간의 공률이 0이 됩니다. 아주 큰 규모에서도 지평선에는 어떤 굴곡도 나타나지 않으며 공간의 기하학은 완전히 평평합니다. 이런 우주에서는 나란히 직선으로 이동하는 두 광자가 영원히 평행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점은 공간의 공률값이 어떤 근본적인 것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경로뿐만 아니라 우주가 어떻게 진화할지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주의 운명,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기하학적 가능성, 즉 닫힌 우주, 열린 우주, 평평한 우주 각각은 고유한 운명을 가지고 있고 그들 각각은 나름대로 조금은 두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닫힌 우주의 경우 진정한 비극은 같은 방향으로 충분히 오랫동안 우주의 팽창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면 결국 그 경로가 피할 수 없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주의 대부분을 여행한 후 모든 우주 여행자는 결국 출발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우주는 결국 피할 수 없이 스스로 붕괴될 운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구조와 관련된 운명은 결국 중력이 팽창을 이기고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팽창을 느리게 하다가 마침내 완전히 멈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을 뒤집어 우주 전체가 스스로를 향해 수축하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일종의 빅뱅의 반대, 즉 빅크런치라고 불리는 현상에서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결국 압축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열린 우주에 있다면, 즉 물질과 에너지의 밀도가 팽창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중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주의 최종 운명은 스스로를 다시 닫는 것이 아닙니다. 끔찍하게 높은 온도에 압축된 용광로 형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식어가며 시공간이 모든 방향으로 계속해서 팽창하는 운명입니다. 요컨대 쌍곡선 공간의 운명은 점점 더 거대해지고 어두워지며 차가워지는 우주 속에서 물질과 에너지가 무한히 희석되어 절대적인 침묵만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분위기 참 묘하죠? 마지막으로 이 두 극단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이루는 세 번째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물질과 에너지의 밀도가 정확히 일과 같고 공간의 공률이 연긴 우주입니다. 이 경우 우주는 수축하거나 부피를 줄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빅크런치 시나리오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평한 우주의 미래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친 거동과 작용하는 신비로운 힘의 정확한 본질에 달려 있습니다. 우주 팽창을 가속하는 것은 암흑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요약하자면 여기서도 미래는 영원한 냉각과 희석의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형태는 무엇이며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것이 맞는 걸까요? 이 어마어마한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우주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주가 직접적으로 그 형태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주 전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멀리 떨어진 관측 지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에서 우주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거대한 규모에서 우주의 진짜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빛이 제공하는 단서에 의존해야 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빛의 전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해독해야 합니다. 이는 우주의 다양한 기하학적 구조가 빛의 이동 방식에 각각 다르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규모에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평한 우주에서는 평행선이 영원히 평행을 유지하며
서로 만나거나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각의 합 또는 세 점을 이은 각의 합이 항상 180도가 됩니다. 하지만 우주의 대규모 구조가 평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풍선을 하나 가져와서 그 위에 삼각형을 그려보세요. 어린이라면 먼저 부모님께 허락을 받으세요. 부모라면 먼저 자녀에게 풍선을 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에게 방해받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풍선의 표면에서는 지구의 표면과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각의 합이 180도보다 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표면이 곡면이기 때문이죠. 이제 안장 표면에 삼각형을 그리려고 한다면 먼저 당신의 말에게 허락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멋진 일이죠. 이는 우주의 큰 규모에서 공간 곡률이 관측 가능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수십 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이른바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불리는 것을 관측해왔습니다. 이 빛의 흔적은 우주의 초기 순간에 생겨난 것으로 우주 전체를 감싸고 있으며 천문학자들은 이 안에서 공간의 곡률을 입증할 수 있는 미세한 변동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황스러운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심우주에서 관측하는 미세한 변동들은 그곳에서 오는 빛이 약 138억 년 동안 직선으로 이동해왔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주는 완벽하게 평평해 보이며 이는 측정의 정밀도가 놀라울 정도로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우주는 이렇게 특별한 구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가능한 경우 중에서 우리 우주가 공간에 곡률이 없도록 적절한 양의 물질과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의심스러운 우연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정밀하게 조정된 무언가의 결과일까요? 이 수수께끼는 현대 우주론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평탄성 문제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우주가 왜 이런지 우리가 모른다는 점을 완곡하게 표현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우주가 거시적인 규모에서 곡률이 없다는 사실은 좋은 소식입니다. 만약 빅크런치 시나리오가 두렵다면 말이죠. 왜냐하면 평평한 우주는 거대한 구체가 완전히 말도 안 되게 작은 한 점으로 수축하는 우주가 다시 붕괴하는 운명을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복잡해지는 부분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대부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더라도 너무나 평평해서 브르타뉴 크레페조차 스위스 알프스처럼 보일 정도이지만 실제로는 그 비정상적으로 큰 차원 때문에 진짜 형태가 우리에게 가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다 표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눈에 볼 수 있는 풍경의 범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수평선이 평평하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물체의 크기에 비하면 말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평평하게 보이는 우주도 작은 규모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규모란 수십억 광년의 거리를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곡선 형태의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깐 상기시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꽤 강하게 상기시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었던 우주의 일부만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존재한 이래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를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부르지만 이 관측 가능한 우주는 아마도 전체 우주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시야의 한계를 넘어선 곳에 더 넓은 우주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한 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반지름이 460억 광년에 달하는 이 구는 그 한계 너머에 있는 빛이 아직 우리에게 도달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우주가 존재한 이래로 만약 반지름 460억 광년 이 말도 안 된다고 느껴진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주론적 지평선이라고 부르는 이 한계 너머에도 모든 방향으로 여전히 우주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수십억 개의 은하와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관찰자일 뿐이며 대부분 접근할 수 없는 거대한 퍼즐의 형태를 추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퍼즐의 아주 작은 조각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국소적으로 평평하다는 것이 반드시 전체적으로 평평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주 전체가 완벽하게 평평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너무 미세하게 휘어져 있어서 측정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측 가능한 이 거대한 우주는 지름이 930억 광년에 달하지만 전체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너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률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주가 아주 약간만 휘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감지하기에는 너무 큰 규모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론자들이 정말 대단한 점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가 전체 우주의 일부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체 우주의 공률이 우리가 감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측정으로 허용되는 최대 공률을 고려하면 전체 우주는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최소 250배는 더 넓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최저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공간에 아주 미미한 공률만을 준다고 해도 우주의 부피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1500만 배나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작은 어항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바다의 크기와 형태를 추측하려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아는 유일한 사실은 만약 공간이 휘어져 있다면 전체 우주는 엄청나게 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짜 형태를 알지 못하도록 우주가 우리에게 그 모습을 숨기는 위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간의 공률이 우주의 한 속성이라면 우주의 위상을 벗어나지 않고도 직접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상은 공률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공간이 대규모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전체적인 속성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직접 볼 수 없는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형태들을 3차원에서 시각화하는 것은 우주를 외부에서 바라보는 가상의 신의 능력이 없다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우주에 있는 사람들은 잠시 현실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 참으면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몇몇 신경세포가 꼬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균형을 되찾게 될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먼저 이것부터 기억합시다. 공간이 평평하다는 사실은 우주의 전체 크기나 형태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형태는 종이에 그릴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차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디서부터 그리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공간 안에 있는 물체가 아니라 우주 자체가 모든 공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상학적 형태는 단순한 윤곽이 아니라 현실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도 얼마나 위상학이 복잡성을 더하는지 직접 느껴보려고 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이 박테리아 크기로 줄어든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한 경우에는 풍선 표면에, 다른 경우에는 아주 작게 축소된 도넛 표면에 놓인다고 해봅시다. 극단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여러분이 움직이는 표면은 평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곧장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 정확히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직선으로 나아갔다고 느끼면서도 말이죠. 여러분이 정확히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있는 표면이 실제로는 아주 약간 휘어져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여러분이 구의 표면에 있는지 아니면 도넛의 표면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있는 물체에서 벗어나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박테리아에게는 풍선, 원기둥, 도넛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경계와 한계가 없는 공간으로 유한한 부피를 가지면서도 경계가 없고 국소적으로는 평평합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형태들은 국소적으로는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위상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전체 우주의 규모로 넘어갈 때 가능한 가장 단순한 예시들입니다. 국소적으로는 평평하지만 전역적으로는 놀랍고 복잡한 기하학을 숨기고 있는 형태들의 다양성은 그야말로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사실 우주의 전체 공간이 아주 약간만 휘어져 있어도 가능한 위상들은 문자 그대로 무한하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제쳐두겠습니다. 그리고 측정 결과가 보여주듯이 공간이 완벽하게 평평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우주 전체의 전체적인 형태는 단 18가지 가능성만 남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뒤틀려 있고 다른 것들은 스스로 접혀 있거나 예상치 못한 숨겨진 연결의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변형된 면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상 중 8개는 매우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비가양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3차원에서의 모에비우스 띠와 같습니다. 이들은 닫힌 경로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 경로를 충분히 오래 따라가면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한 전체 형태를 가진 우주에서는 방향이 반전된 채로 돌아오게 됩니다. 항상 똑바로, 그리고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나아간다면 결국 출발점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거울에 비친 것처럼 반전된 방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즉, 당신의 모든 장기가 반대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른쪽 점은 왼쪽에, 왼쪽 점은 오른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향 행성은 거울에 비친 지구처럼 보일 것이고 그곳의 주민들은 당신이 보기엔 심장이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매혹적이지만 이런 비방향성 우주는 한 번도 관측된 적 없는 여러 가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형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완전히 유한하고 경계가 없는 우주의 위상은 10가지, 즉 우주의 가능한 형태 후보가 10가지만 남게 됩니다. 이 모든 형태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형태마다 고유한 특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형태가 너무 복잡해 종이를 구기거나 오리가미처럼 접어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비전문가인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그 형태를 떠올리려고 하면 뇌가 혼란에 빠질 정도입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모든 이미지는 여행을 꾸미고 그 다양성을 떠올리게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위상들이 주는 미묘하고 교묘한 영향을 여러분이 느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가능성 중 2가지만 집중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2 경우만으로도 여러분의 생각이 충분히 흔들릴 겁니다. 아마도 모든 형태 중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가장 인기 있는 형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즉, 도넛 모양의 우주, 과학적으로는 토로이드형 우주, 다중 연결 공간이라고도 불리는 형태입니다. 이런 우주에서는 공간이 본질적으로 평평하며 앞을 향해 계속 나아가도 결코 경계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지로 보는 그 더 넓은 공간, 샘D 도넛 모양 자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관점은 내부에 위치한 관찰자의 시점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어느 방향으로든 충분히 멀리 가면 결국 도넛의 반대편, 즉 반대쪽 면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치 공간이 유한하지만 경계가 없는 비디오 게임처럼 화면의 한쪽 끝에서 나가면 반대편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화면의 경계를 넘어서면 만약 여러분의 뇌가 이 생각을 거부하라고 소리친다 해도 그건 정상입니다. 우리는 토로이드형 공간의 특이성을 쉽게 상상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에서는 토러스 형태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를 변형시키지 않고는 진정한 토러스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묘한 위상수학에서는 우주 전체가 도넛의 표면에 매핑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직관에 반하게도 곡률도 없고 경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런 형태를 가진 우주는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베이니의 형태의 위상을 가진 우주 내부에서는 여러분을 둘러싼 공간의 부피가 무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이런 우주에 있고 그 우주가 빛이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되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위를 둘러볼 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은하의 수많은 이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떠난 빛의 광선들이 엄청난 시간 동안 수많은 경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결국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충분히 오래된 토로이드 우주에서는 무한함이 단지 겉보기일 뿐입니다. 이는 제한된 수의 은에서 나온 빛이 경로를 따라가며 만들어내는 이미지의 반복 때문에 생기는 착각입니다. 이 직선들은 실제로는 일종의 위장된 원으로 빛이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반복된 이미지의 흔적은 하늘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우주의 위상이 도넛 모양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혹은 우주가 너무 커서 빛이 한 바퀴를 도는데 충분한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2000년대 초반의 연구자들은 우주 배경 복사를 연구하던 중 이상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특정한 큰 공명 파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것보다 실제로 더 작아서 특정한 진동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타 줄이 그 길이와 지름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낮은 음을 낼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이상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장피에르 루미네와 그의 동료들은 우주가 구겨진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는 원하신다면 정사각형 점들로 이루어진 12면체의 위상, 즉 12개의 오각형 면으로 이루어진 이상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할 놀이 게임에서 자주 사용되는 특정 주사위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구겨진 위상의 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상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만약 그 면에 도달할 수 있다면 일종의 회전을 한 뒤 즉시 반대편 면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구겨진 종이 위에서는 여러 방향에서 온 이미지들이 마치 거울의 미로처럼 보이는 것이 완벽하게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존재는 전체 우주의 실제 부피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부피보다 120배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방향에서 관측하는 은하구조의 엄청난 다양성이 그렇게 해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일부의 빛이 여러 번 복제된 이미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이 이상한 우주의 면들을 통과한 후 우리는 그 은하들을 그들의 역사에서 서로 다른 시기와 각도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하나의 가설이며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인 가능한 위상 구조입니다. 각각은 고유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우주 배경 복사와 은하들의 분포를 면밀히 관찰하며 그 안에서 신기루를 찾아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은 물체의 이미지가 여러 번 그리고 서로 다른 방향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러한 발견은 놀라운 위상 구조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결론을 내릴 만큼 충분히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우주가 다중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상하죠? 아마도 이미지의 반복이 우주적 잡음에 묻혀 있거나 우리가 결코 볼 수 없는 관측 가능한 지평선 너머의 우주의 일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컨대 우리는 아직 이 난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오히려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거대하고 이상한 우주 어딘가에서 작은 행성에서 하늘을 연구할 수밖에 없는 한 종이 그 잠재적인 형태를 연구할 수 있는 도구와 방정식을 개발해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항아리에 갇힌 물고기치고는 우리가 꽤 잘 해내고 있다고 인정해야겠죠. 어쨌든 이번 우주의 형태라는 수수께끼 속으로의 잠수 여행이 여러분의 뇌 구조에 조금이나마 변화를 주었길 바랍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 여행의 의미는 충분하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실제로 거대한 도넛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꼭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도넛이 시나몬 맛이길 바라면서요.